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문입니다. 요즘 각종 언론 시장에 어저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드디어 세금이 징수되는 확정됐다는 뉴스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소득세법에 이미 가상화폐 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하겠다는 게 이미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거는 주로 비거주자 외국 법인에서 나온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자 국내 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작년에 국회 통과된 소득세법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이란 어떻게 정의를 해놓은 거 보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정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 중에 하는 예로서 화폐와 재화, 용역등으로 교환될 수 있으면 다 가상자산을 본 것 같아요. 즉 화폐와 반대로 해석해서 화폐나 재화, 용역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정표는 안 된다. 또 교환될 수 없는 정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선화증권, 선화증권이 그런 정권이 있으면 화물을 찾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로 교환될 수 있으니 이것도 가상자산이냐? 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법에 해석해놨고, 이와 같이 가상자산은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화폐로 교환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 리디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화폐로 교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건 가상자산이다. 그럼 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되면 무슨 소득으로 과세한다고요? 바로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기타 소득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보면 이자, 우리가 종합소득 크게 5가지 분류한다 했잖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요거는 이제 종합소득이고, 그 다음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소득을 다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소득세법 21조 1항에 보면 27호에 뭐라고 되냐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양도로 해서 발생소득은 바로 기타소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과세를 할 건가 보면, 과세방법에는 보면 소득세법 30조 1항의 가상자산은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과 그 부대 비용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수익 금액, 즉 양도 금액에다가 필요 경비를 공개해 주는데, 필요 경비는 바로 실제 취득 금액을 계상하고 또 250만 원을 차감해서 계상을 하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 금액을 어떻게 볼 건가? 법에는 22년 내년이죠. 그죠? 내년 1일 이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원래 연말에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존하고, 만약에 이때 시가가 만약 내가 실제적으로 취득가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에서 본다. 예를 들어서 2011월 31일에 어떤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에 샀다. 한 해 3천만 원 샀는데 그때 11월 3일 폭락을 해서 만약에 2,000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3천만 원을 본다는 거고, 거꾸로 계산해서 만약에 내가 언젠가 2,500만 원에 샀는데 12월 31일 날 11월 3일 만약에 4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본다라고 하고 됐네요. 그럼 거기 중에서 25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이제 20% 세율로 기타 분리를 과세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예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비트코인 같은 4천만 원에 팔고 내가 실제로 연말에 취득가액, 만약 연말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빼고
그 중에 이제 250만 원을 공제를 한 금액에 바로 20%를 과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20% 과세를 하면 바로 여기 중요한 거는 분리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른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냐고 이걸로써 세율로 종기를 짓겠다라고 되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세법 학자로서 또 상담해 주면서 문제는 뭐냐면 이 조문입니다. 여기서 250만 원 뺀 금액에 2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250만 원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250만 원. 여기만 따지고 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보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각호의 소득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해요. 연 250만 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1년에 250만 원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여기를 보면 해당 기타 소득 금액에서 250만 원 한다고 하니 그 원천 축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1년에 10번 팔면 팔 때마다 소득이 250만 원이 넘지를 않냐면 과세를 안 한다고 보였잖아요. 하나 파는데 250만 원 일단 세금 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런 큰 자산 경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많이 팔면 또 그걸 또 건별로 기준을 해야 될지 또 뭐 어떤 체결 기준을 해야 될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주문을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과연 주문이었는데 그게 250만 원 빼면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건별로 250만 원을 과세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혜택을 얻지 않겠나는 생각돼요. 자, 건별로 250만 원 공제를 한다고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봤잖아요.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런데 이거는 해당 가상자산에서 250만 원을 한다니까 우리가 뭐 조금씩 판다. 건별로 250만 원 공제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수차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보면 많이 또 초단위로 많이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일일이 과세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250만 원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한 데는 이것이 과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되고 또 구체적 시행 규칙이 나오면 다시 다 한번 언급해 드리고 현재는 이렇다라는 것을 아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